효과적인 제왕절개 흉터관리법. 야, 너 좀 얌전해져라. 그거가 또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목적은 다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의하십니까? 비유성 반응이라든지 상처가 좀 잘 안 나을 만한 위험 인자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비만 이런 거. 내가 하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쳐줘.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상처가 잘 안 낫는 경우가 있고 흉터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는 이거 완전히 다른 경우인 것 같고요. 네. 상처가 일단 잘 안 나는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당뇨, 당뇨 맞아. 그다음에 비만, 고도 비만. 그렇죠. 네, 그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것 같고 흉터가 커지는 위험 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데 이제 켈로이드성 흉터가 혹시라도 있다거나 그 다음에 처음에 흉터의 방향이 사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시멘트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시멘트가 최소한으로 보이려면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시멘트를 자꾸 잡아당기게 되면 시멘트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흉터가 안 좋은 건데 그 주름 방향이 이제 그 힘을 가장 덜 받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름과 이제 수직 방향으로 된 흉터가 나면 날수록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 흉터가 이제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트램도 마찬가지고 뭐 얼굴에서 무슨 수술을 할 때도 딱 보면 그 얼굴의 주름 방향으로만 최대한 이렇게 흉터를 내려고 저희는 일부러 흉터를 내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마죠. 이마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네. 보톡 좀 풀리고 있다 벌써. 이마 주름에 그대로 들어가면 이게 또 흉터가 덜한 거죠. 최악의 흉터가 미드라인 이 C6 스카나, 미드라인 앱도미널 스카나 아니면 헤비지 뭐 이런 거 신장 수술할 때 가슴을 너무 드러내는 거 아니고 이거 보여주려고? 수술 후에 조금 뭐 산모나 아니면 환자들이 하면 뭐 좋은 것들이 있나? 뭐 예를 들면 당장 수술 후부터 저희는 이 환자 산모의 회복을 위해서 빨리 걸으라고 하는데 빨리 걸으면 상처조차도 좋나요? 아니면은 이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흉이 벌어질까요? 수술하고 이제 빨리 걷는 거는 결국은 폐 심장의 회복을 위한 마취 회복을 위한 게 더 큰 거기 때문에 폐 심 기능을 회복을 위한 게 더 큰 거고요. 흉부외과 요 흉터를 이렇게 있어요. 만약 이거에 대한 리비전을 했어요. 우리가 재수술을 했어요. 흉터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적게 하려고 이렇게 밴드 같은거나 조끼를 입히기도 하거든요. 맞아. 유방도 이런 거 많이 입히고 뭐 혈중 차는 것 때문에 입히기도 하지만 이거 보시고 또 안 움직이시면 안 되는 아 근데 절대 안 돼요. 움직이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제왕절개 흉터를 그렇게 당기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맞아. 그냥 걷는 거 정도. 특히 제왕절개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제왕절개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무슨 뭐 요가나 필라테스 자세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풍선이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장력이 별로 안 걸리죠. 전혀 부담이 상관없어요. 줄었죠. 전혀 상관없어. 맞아요. 제 배가죽이 정말 너덜거렸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했거든요. 스테라이드 스트립을 한 달 동안 붙이고 있었어요. 흉터 연고 계속 바르고 시카케어 붙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밴드 알러지가 되게 심해가지고 그걸 제왕절개 하고 알았거든요. 배에 이렇게 그 C6 스카에다가 이제 밴드 붙이고 이제 완전 다 가려워가지고 난리가 났구나. 알레빈도 저는 알러지가 있었어요. 시카케어를 오래 못 붙이고 그냥 연고 바르고 스테리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지 효과적인 제왕절개 흉터관리법 3주 정도 돼야지 이제 이 벌어지지 않는 힘이 장력이 이제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최소 그 기간 동안은 모아주는 게 좋은 거죠. 봉합살을 제거한 뒤에 그걸 붙이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흉터가 이제 막 성숙을 하는 과정에서 막 왕성하게 튀어 올랐다가 이제 가라앉는 과정까지 갈 텐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얘를 이제 좀 눌러줘야 되는 거지. 좀 야 너 좀 얌전해져라. 그거를 이제 흉터 연고나 흉터 테이프 하는 거고 흉터 연고도 약간 실리콘 막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테이프 형태로 두껍게 만들어놨는데 효과는 두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두꺼울수록 효과가 좋은 거예요. 효과는 좋지만 과한 수분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그런 게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대신에 두꺼운 만큼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붙이고 옷 입고 다니고도 쉽지 않거든요. 끝에 되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막 계속 붙이고 있기 되게 찝찝하거든요. 두꺼운 거부터 뭐 얇은 것까지 테이프 종류 따라 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면 얇은 테이프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 테이프 연고보다는 효과가 더 좋고요. 근데 연고는 더 편하게 바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연고가 또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목적은 다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외선 같은 거 들어오면은 착색이 됩니다. 흉터 거기에. 그래서 그 빨갛게 혈관 반응이 올라온 부위가 색소 침착이 되면서 까맣게 남을 수 있으니까 제왕절개 흉터는 뭐
먹고 다니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맞아요. 뭐 아니긴 하겠지만 이게 맞아요. 얼굴 부위는 착색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외선 차단 잘하고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하 동문. 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뭔가 꼬맬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음. 봉합을 했는데 술을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한 달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환자들이 맨날 물어보시죠. 술 네. 언제부터 먹어도 돼요? 담배 언제 펴도 돼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술 담배는 아 이거 너무 크게 때리는 거 아니야? 담배는 사실은 이렇게 확실히 안 좋을 것 뭐 같아요. 끊으면은 좋기는 할 것 같아. 네, 그리고 말초로 가는 혈류를 늘 안 좋게 하니까 음. 끊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집에서 맥주 한 한 잔? 캔, 맥주 한 캔 안 되나요? 와인 한 잔은 또 건강에도 좋다는데 안 되나요? 옛날 일이라, 옛날 했을 때 언제부터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도 참말로 조심스럽긴 궁금한데요. 한데. 그런 논문은 일단 별로 없고요. 그쵸. 예, 저희가 연구하기도 이제 약간 항상 뭐 부끄럽죠. 술을 먹인 군 안 먹인 군에서 흉터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처 벌어지면. 그러니까. 상처가 이제 더디 낫는 게 흉터에 안 좋은 이유는 상처가 더디 나오면 계속 시멘트를 더 바르고 바르다 보니까 이제 흉터가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한 번에 딱 깔끔하게 상처가 나았고 별로 이렇게 당기지 않으면 그게 이제 흉터가 베스트인 건데 당뇨나 비만은 상처를 더디 낫게 하니까 흉터를 더 안 좋게 할 수 있고 그건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을 먹으면 어쨌든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염증 작용이 더 활발해지고 항염증 작용이 이제 낮아지면서 어쨌든 그 상처 치유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상처가 완벽하게 이제 낫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마도 한 달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상처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 맥주 한 잔 안 한다고 안 하라고 하면 그거 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약간 저 안 했는데요? 저 안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 한 달로 설명하는데 이게 약간 조금 학문적이면서도 비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술 먹고 넘어질 수 있잖아. 이게 그거 폭음. 왜냐면 제가 제왕절개하고 난 뒤에 한참까지는 술을 먹으면 상처가 약간 빨개졌어요. 근데 이 요새는 빨개지진 않고. 거기가 혈관들이 있으니까 아마 혈관이 확장되면서 빨개지는 것 같아요. 당장 쌍꺼풀 나는 사람도 하고 딱 술 먹고 있으면 이렇게 줄이 착 가잖아요. 쌍꺼풀 그래? 수술한. 요새 타투 많이 하시잖아요. 타투. 네. 타투를 뭐 권장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되게 보이는 부분에 흉터가 있으면 사실 그게 되게 스트레스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 흉터 치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흉터 커버 타투를 하고 싶다. 그럼 그거는 얼마나 있다가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다들 치세요. 유두 재건하고 타투를 6개월 정도 뒤에 하는 이유는 타투를 하려면 일단 먹혀야 되는데요. 상처가 딱딱하면 안 먹힙니다. 흉터가. 이 흉터가 어느 정도 성숙돼서 부드러워지는 일반적인 에버리지 기간을 6개월 정도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빠른 분들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흉터가 빨갛지 않고 하얘진 성숙이 끝난 반응 성숙이 끝난 그 흉터에서는 문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보통 한 6개월인 것 같아요. 6개월. 켈로이드나 비유성 반응이 생겼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뭐 흔히 하는 뭐 연고도 바르고 시트도 바르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아무 반응도 없어서 안 되겠다 했을 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배 안에 유착이 생겨서 재수술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최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왜냐면은 수술을 하면 할수록 유착이 더 생기니까 복부 그렇죠. 내부는 네. 근데 성형외과적으로 이런 비유성 반응이나 켈로이드는 결국에는 수술을 선택하면 좀 덜 생기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나요? 흉터가 수술해서 될 만한 흉터, 안 될 만한 흉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피부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흉터에 이제 방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을 때는 사실 편하게 이제 수술을 좀 권유해서 그 흉터를 이제 주름 방향으로 바꾸면 훨씬 이제 흉터가 덜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주름 방향으로 바꾸면 좋고 불주사 켈로이드 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 미드라인 스카 켈로이드도 그렇고 그런 거는 사실 그거를 방향을 굉장히 크게 바꿔줄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수술하고서도 재발될 가능성이 꽤 높죠. 만약에 이제 켈로이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일단 권유를 하고요. 방사선까지. 왜냐면 아까도 이제 암과 맞아요. 비슷하다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반복적인 방사선 치료는 아니고 1회나 뭐 2회 정도로 굉장히 라이트한 방사선 프로토콜이 있어서 그다음에 수술의 치유 과정에서의 스테로이드 주사, 피코레이저나 뭐 그런 레이저를 계속 다 때려 붓는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거죠. 일단. 아, 방사선 치료 너무 충격적이다.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도 하지만 뭐 유전자 치료도 사실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 네, 이게 사실 생과 사의 문제인 분들도 가끔 가다가 있죠. 있거든요. 아 그럼요. 음, 그럼요. 있어요. 손대로 하면 바로 샤워해도 되죠. 다음 날부터. 네, 아. 바로 샤워하죠. 그러면 실밥이 있을 때는 보통 샤워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실밥 있어도 다 샤워 시키는. 대신 샤워는 5분 이내로. 뿔리지 묻지 말고. 말고. 맞아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리는 따로 먼저 감고 아. 몸만 빨리. 예. 이게 보통 미국 병원 워시하는 가이드라인들 보면요, 하루 다음 날부터 그냥 샤워를 그래요. 수술하는 환자들. 그리고 모두- 이렇게 뭔가 삽입된 그런 환자들은 이틀 뒤부터 하라고 그러고요. 음. 좀 과하게 빠르죠 우리보다는 좀. 음. 괜찮다는 거죠 뭐. 5분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가끔 샤워하다 보면 뜨끈한 물 맞고 있는 게 되게 좋을 때 있잖아요. 네, 멍하게. 그래서 멍하게. 상에 들어간다던가. 어, 예. 그럼요. 조금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인지를 할 것 같은데 왜 뜨거운 물 그렇죠. 이렇게 맞고 있고 싶을 때 아니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이제 샤워해도 된다 그랬는데 샤워 50분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우나가 샤워의 똑같이 기준이. 그게 맞아 네. 맞아요. 걱정되니까 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그 상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이리테이션 되니까. 맞아요. 근데 샤워하다가 보면 막 약간 비비고 이러면 안 되고 음. 깨끗한 흐르는 물이 닿는 거는 오히려 상처에 좋다. 음. 대신에 물이 닿은 다음에는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드레싱을 해야지. 아. 물기가 있는 상태로 또 드레싱 재질 붙이면 이제 그게 이제 또 허옇게 또 불어나면서 또 난리가 나니까. 우유 TV에 나옵니다. 아 맞아. 그냥 반이 불면 말려야 되고 마르면 불려야 되고. 이거를 그 편을 사실 저는 보고 되게 감탄했거든요. 습한 상처는 마르게, 마른 수분 상처는 컨트롤. 수분을. 되게 유용한 정보더라고요. 저희가 밑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로 저희는 게스트들에게 늘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런 흉터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께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우리 동네 주민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제발 그만해. 이게 성형외과 의사가 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흉터는 그냥 운명입니다. 흉터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흉터가 안 생기면 상처가 안 나요. 상처를 낫게 한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뭐 예전 거에는 없었던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관리를 하면 괜찮을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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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이 어느 정도 흉터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느 정도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생기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뭐야? 깐부잖아. 분과별로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 좋은 게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세부 전문의들이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채널을 보시는 주민분들이 이런 흉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면 될지 생각을 해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끼리 촬영하는 거랑 다르게 긴장된다. 아 그렇죠. 네. 사실 엄마 품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채널 한 거는 만족하시나요?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대로 살았겠지만 유쌤과 한쌤과 제가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맞아요. 저한테도 좋고 환자분들이나 뭐 저희 레지던트들한테도 보이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100% 만족하고 있어요.